계단을 오르실 때 숨이 차시나요?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불안하신가요? 혹시 넘어질까 봐 두려워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주저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다리가 지금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간단한 운동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70세, 80세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지우 의사입니다. 45년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돌봐왔으며 현재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 근력 관리와 낙상 예방을 연구해왔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다시 건강하게 걸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다리를 돌보는 것은 생명을 돌보는 것입니다. 다리 근력이 약해지면 단순히 걷기가 불편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거동 불편, 그리고 결국 독립성을 잃게 됩니다.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혼자가 아니십니다. 한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균형을 잃을까 봐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운동을 꾸준히 따라 하신다면 당신도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다리 힘이 약해질까요?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30살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약 30% 이상의 근육을 잃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세, 80세에도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 근육은 다시 자랍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무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집안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의자 하나, 벽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단 10분으로 당신의 다리는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이 운동이 효과적인지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에는 크게 3가지 중요한 근육 그룹이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뒤쪽의 햄스트링, 그리고 종아리 근육입니다. 이 세 부분이 조화롭게 강해져야 안정적으로 걸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 의자에서 일어서기. 이것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운동입니다. 집에 있는 식탁 의자나 거실 소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자에 앉으십시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팔은 가슴 앞에서 교차하거나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빠르게 일어서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3초 동안 일어서고 3초 동안 앉으십시오. 왜 이것이 효과적일까요? 의자에서 일어서는 동작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동작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화장실에서 일어나실 때, 식사 후 일어나실 때 모두 이 근육을 사용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시킵니다. 동시에 균형 감각도 향상됩니다. 처음에는 5번부터 시작하십시오. 힘드시면 3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7번, 2주 후에는 10번으로 늘리십시오. 한 달 후면 당신은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78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프셔서 거의 누워 지내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자녀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 운동을 알려드렸고 처음에는 하루 3번만 하셨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서는 것부터 시작하셨죠. 2달 후 그분은 혼자 힘으로 일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걸이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 걸어서 다니십니다.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회복력 때문입니다. 근육은 자극을 받으면 반응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12주간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이 평균 25%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2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운동은 첫 번째보다 조금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2번째 운동, 벽을 잡고 한 발로 서기. 낙상의 가장 큰 원인은 균형 상실입니다. 걷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십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십니다. 욕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균형 감각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균형과 다리 근력을 동시에 키웁니다.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벽 앞에 서십시오. 한 손을 벽에 가볍게 대십시오. 지탱하는 용도가 아니라 균형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발을 천천히 들어 올리십시오. 무릎을 직각으로 구부리시면 됩니다. 너무 높이 올릴 필요 없습니다. 편안한 높이면 충분합니다. 이 자세로 10초를 버티십시오. 처음에는 5초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그리고 반대쪽 발로 바꿔서 똑같이 하십시오. 이것을 양쪽 다리에 각각 3번씩 반복하십시오. 왜 이 운동이 중요할까요? 걸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한 발로 서는 순간을 반복합니다. 오른발을 들어 앞으로 내딛는 순간 왼발 하나로 몸 전체를 지탱합니다. 이 능력이 약해지면 걸을 때마다 흔들립니다.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한 달 안에 균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걸을 때 더 안정감을 느끼실 겁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놓쳐도 중심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져도 바로 균형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건조한 봄철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날씨가 변하면 관절이 뻐근해지고 균형 감각이 더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을 매일 하신다면 계절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많이 의지하셔도 됩니다. 점차 벽에서 손을 떼고 해보십시오. 몇 주 후에는 벽 없이도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놀라실 겁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2가지 운동 중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비슷한 운동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3번째이자 마지막 운동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3번째 운동, 까치발 들기. 종아리 근육은 혈액순환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에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가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다리가 붓습니다. 쥐가 납니다. 저리고 아픕니다. 까치발 들기는 정말 간단합니다. 의자 등받이나 식탁을 가볍게 잡고 서십시오. 그리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십시오. 발끝으로만 서는 것입니다. 최대한 높이 올리십시오. 2초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십시오. 이것을 15번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10번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종아리 근육이 강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걸을 때 발을 더 힘차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 걸음이 빨라집니다. 둘째, 계단을 오를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다리 부기가 줄어듭니다. 넷째, 다리에 쥐가 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종아리 운동은 정맥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이 다리에 고이지 않고 잘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밀도 증가에도 기여합니다. 체중을 지탱하며 발끝으로 서는 동작이 뼈를 자극해서 뼈가 더 단단해집니다. 83세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밤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저는 이 까치발 들기 운동을 추천드렸습니다. 처음에는 5번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양치하실 때 세면대를 잡고 하셨습니다. 3주 후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달 후에는 밤에 쥐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재래시장에 혼자 걸어서 장을 보러 다니십니다. 이 3가지 운동의 아름다운 점은 함께 시너지를 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허벅지를 강화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균형을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종아리와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 당신의 다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일과에 어떻게 넣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한국식 건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루틴 10분 다리 강화 프로그램.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시기 전. 까치발 들기 15번, 약 2분. 아침 식사 후. 의자에서 일어서기 10번, 약 3분. 점심 식사 후 또는 오후 휴식 시간. 벽을 잡고 한 발로 서기, 양쪽 각 3번, 약 3분. 저녁 식사 후. 3가지 운동 전체를 가볍게 한 번 더, 약 5분. 이렇게 하루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TV를 보시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하시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손주 돌보시는 중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빠지셨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음 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5일만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심층적인 건강 정보와 특별한 조언을 원하신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회원님들께는 맞춤형 운동 계획과 식단 조언, 그리고 개인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양도 중요합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십니다. 한국 어르신들에게 추천드리는 단백질 식품은 이렇습니다. 근육 강화를 위한 한국식 식단. 아침. 된장찌개 1그릇, 두부와 된장에 콩 단백질. 계란 1개, 관전 단백질. 잡곡밥, 현미, 보리 섞은 밥. 점심. 생선구이, 고등어, 삼치 등. 시금치나물, 철분과 비타민. 김, 해조류 단백질과 미네랄. 저녁.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미역국, 칼슘과 요오드. 김치, 유산균. 간식. 호두나 아몬드 한 줌, 오메가-3. 두유 한 잔, 식물성 단백질. 삶은 계란, 간편한 단백질.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동네 슈퍼나 재래시장에도 다 있습니다. 단백질은 하루 체중 1kg당 1g 정도가 필요합니다. 60kg이시라면 하루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1개에 약 6g, 두부 1모에 약 15g, 닭가슴살 100g에 약 25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남았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근육의 75%는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근육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드셔야 합니다.
한 컵에 200ml라고 하면 하루 7컵에서 10컵 정도입니다. 한국의 건조한 봄철과 무더운 여름에는 특히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도 난방으로 실내가 건조하니 물을 자주 드십시오. 물 마시는 것을 자주 잊으신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컵,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잠들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이렇게 규칙을 만드시면 자연스럽게 물을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햇빛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과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한국 어르신들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햇빛을 쬐십시오.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괜찮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면 더 좋습니다. 등산하시는 것도 훌륭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산들, 북한산, 관악산, 남산, 어디든 좋습니다.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자동으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또한 근육 기능도 향상시킵니다.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이 영상이 눈을 뜨게 해드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너무 늙어서 이미 늦었어 하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기시나요? 제가 4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70세도, 80세도, 90세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당신의 몸은 반응합니다. 71세에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손으로 의자를 꽉 잡고 간신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조금씩 연습하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손 없이 일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손주들과 함께 놀이터에 가셨습니다. 그네를 밀어주시고 미끄럼틀을 함께 타셨습니다. 지금은 75세이신데 매주 등산을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몸이 가진 회복력과 적응력 때문입니다.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꾸준히 하면 변합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한의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조화, 음양의 균형입니다. 운동은 양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킵니다. 휴식과 영양은 음의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건강이 찾아옵니다. 우리 선조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한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내일 또 한 걸음을 가십시오. 한 달 후, 1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단을 거뜬히 오르고 계실 겁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빠르게 걸어가실 겁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실 수 있을 겁니다. 혼자 힘으로 여행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다시 찾은 자유, 다시 찾은 독립성입니다. 다리를 돌보는 것은 생명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골절됩니다. 골절되면 입원합니다. 입원하면 근육이 더 빠르게 빠집니다.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순환도 가능합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다리가 강해집니다. 걷기가 편해집니다. 더 많이 움직입니다. 더 건강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악순환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선순환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십시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운동 요약. 첫째, 의자에서 일어서기. 하루 10번. 허벅지 근력 강화. 둘째, 벽을 잡고 한 발로 서기. 양쪽 각 3번, 10초씩. 균형 감각 향상. 셋째, 까치발 들기. 하루 15번. 종아리 강화와 혈액순환. 이 3가지를 매일 10분씩만 하십시오. 한 달 후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3달 후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겁니다. 6달 후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영양 요약.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된장찌개, 두부, 계란, 생선, 닭고기, 소고기. 하루 체중 1kg당 1g.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7컵에서 10컵. 햇빛을 쬐십시오. 하루 15분에서 20분. 비타민 D 생성. 마음가짐. 포기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십니다.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더 나은 삶을 누리실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실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형제자매, 이웃 어르신들께 보내주십시오.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동, 영양, 질병 예방, 정신건강, 모든 것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영상을 끄시고 의자 앞으로 가십시오. 천천히 일어나 보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또 해보십시오. 모레도 해보십시오. 일주일 후 당신은 이미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오늘 배우신 다리 운동과 함께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